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장마의 집중호우로 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 기각 등 곳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국회에서 또 간첩 관련 사건이 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저는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늘 얘기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의 보좌관, 이게 사건이 터지면서 보좌관직을 사임을 했으니까 전 보좌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좌관이 군사 기밀을 약 700건을 유출을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에서 내사 중에 있는 걸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늘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또 남한에서는 툭 하면 체제 전복을 깨야 하는 폭력 집회나 투쟁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둔갑을 합니다. 또 간첩질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 운동을 했다 그럽니다. 통일 운동, 평화. 통일주의자다, 이제 평화주의자고 통일운동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도 더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처럼 국토안보법을 만들어서 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핵심인 이 간첩들을, 종북 세력들을, 공산주의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망타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남남 갈등, 제가 80% 이상이라 그랬죠. 늘 제 80% 이상은 북한의 대남 통일 전술 전략에 의한 대남 공작이다. 이게요, 정치 세력화, 종교 세력화, 민노총, 노조를 만들고 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을 죽음의 분열에, 그 다음에 망국의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사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저놈들은 툭 하면 하는 말이 주체사상에 있는 사람 중심을 꺼내서 사람 중심, 저녁이 있는 삶,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말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북 주사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쟤네들의 위장, 선전, 선동이 극에 달해 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원폭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을 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잘 모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낫다, 공산주의가 낫다, 이렇게 해서 이 이념 체제의 전쟁이 지금 또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간첩이 깔려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간첩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간첩 아니면 간첩에게 이용당하는 숙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단 국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국경 지역에 그만큼 친러 세력, 러시아로 볼 때, 우크라이나 볼 때는 간첩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러 성향이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거고, 지금 이제 대만과 중국 역시나 영토 분쟁 속에 있는 거죠. 중국은 하나의 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부르짖으면서 대만을 흡수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대만이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이걸 끌어안아야 되고요. 또 우리도 지금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 세 개의 나라 분쟁에 지금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영토를 딱 이렇게 육해공군이 이렇게 맞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0년 이 민주화의 바람이 광풍이 불면서 그동안에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했던 많은 사람들, 쟤네들의 용어 전술에 나가떨어져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로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낙인을 찍고, 이게 이제 마타도라 그러죠. 쟤네들은 용어 이게 뛰어납니다. 독재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화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군사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독재자.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간첩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검찰 독재자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재자 소리 듣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고 있다. 특히 외교, 안보, 국방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나라를 지금 반역 세력들이 체제 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해고록과 같은 더불어를 쓰고 있어요. 통진당 해산처럼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의 책임을 지고 등등등 묶어서 이 간첩 사태까지 하면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금 국가보안법에 연루돼서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이거는 간첩 혐의예요. 간첩 혐의. 간첩이 아니더라도 간첩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묶으면 통진당,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민주당 해산을 외쳐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반국가 세력, 종북진을 하는, 간첩진을 하는 이런 정당들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지금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른 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이죠.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이 사실은 공범으로 엮어야 됩니다. 뭐 묵인을 했거나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뭐 한 중진 의원인데 다수 의석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는데 이걸 모른다. 좀 의심할 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내치다, 내치.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 지금 국회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곳곳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사태도 있었고 그동안에 뭐 통혁당, 민중당 많은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탕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도 힘들고 5년 임기를 무난히 마쳤다 그래도 쟤네들이 또 세력화를 해서 선동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퇴임하고 나서도 구속될 수 있거나 쟤네들에 의해서 상당히 탄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제일 상징적인 게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직 유고를 안치를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강주 5.18 사태를 말끔하게 그때 다 밝혀서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어설프게 또 누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밑에 수하 중에 간첩이 있은 것 같아요. 또 꼬실려 가지고 민주화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받아들였더니 결론은 뭡니까? 전애들은 분리할 때는 협상이나 한 발 물러서고 유리할 때는 목을 문다제 그러죠. 뒷떡을. 그러니까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간의 협상 타협은 전혀 무의미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간첩들을 모조리 색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른쪽에는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의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이 법무부와 행안부가 검찰, 경찰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세웠다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이 변호사인데 판사 출신이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좌우의 장관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놈들이 6개월 이상 지금 뭐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 소추까지 했지만 결국 엊그제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는 빨리 이렇게 간첩 사건들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이게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 간첩이 잡히면은 해당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이 대국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민주화 정권이 뭐 민주화 떠들어대면서 설거머니 남북 화해 무도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보도가 잘 안 나와요. 기자회견도 안 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공안몰이
뭐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국민들이요, 우리가 6.25를 겪은 나라입니다. 이제 정전협정 70주년인데 내일이 아직도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하는 국가예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간첩을 난파하고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술핵을 탑재하면요, 사정거리, 단거리 미사일은요, 전부 대한민국 사정권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늘 강조하지만 7월부터 내년 총선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원에서 이제 내사 중에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 무려 군사 기밀이 700여 건이라 그래요. 700여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성 보좌관이 여성인데요. 이 700여 건을 넘어서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간 북한의 국가 안보가 통째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USB도 건넸고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재인이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못한 부분들을 국회는 뭡니까? 입법부고 우리 행정부를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입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정감사를 빙자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구할 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은 게 무려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해서 이게 700건에 달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국방부 자료가 거의 다 넘어갔다. 특수 1급 기밀들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 참수부대 정보까지 받아간 걸로 확인이 됐다 그래요. 이제 크게 보면은 기밀을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또 현무 미사일 지휘 통제실 교신 자료.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나 이런 지금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또 북파 공작부대 운용 예산. HID라 그러죠. 북파 공작부대, 국군 정보사죠. 정보사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대면 보고만 받는 2급 기밀 다수. 그래서 이게 국방부에도 저는 간첩이 있다고 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각 나라에도 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이 국회 공식 절차에 따라 요구라서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거 뭔가 보완하지 않으면은 이게 가만 앉아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윤석열 정부가 이걸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거를 이거 대대적으로 알려야 돼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나서서 브리핑을 해야 돼요. 아니 국정원장이 하든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여성 지금 이제 국보법 위반한 이 지금 내사 중에 있는 보좌관이 이제 이 실명과 이름이 다 떴습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을 넘어서 이 피의자 보호를 넘어서 국가안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의 생명입니다. 국가안보예요. 이거는 공익 차원에서 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까지 김혜민이라고 30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지면서 몇 개월 전에 이제 해직이 됐는데 이 3년간 친북 활동 30 의원 밑에서 보좌관으로 했다. 또 이 여자 보좌관이 NK투데이라는 이제 북한 전문 매체에서 기사 활동도 했는데 북한은 자기 방어가 필요했다는 식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칼럼이나 기사들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 오토 윤비어 사건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북한의 군인 정신, 세계를 놀래킨 김정은 신드롬 해서 이 주적을 찬양하고 고무했습니다. 이건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진짜 제가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 공공연하게 사이버상에서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안 잡아들였다는 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종북 주사파 정권이고 간첩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러나 제가 1등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거는 외교, 안보, 국방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을 지키자가 아니라 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지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터지면서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곳곳에 왜 간첩들인가, 야 의원, 보좌관, 군 기밀 유출 혐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배병휴 전 이제 발행인께서, 회장님께서 쓰셨던 칼럼인데, 옛날 경제풍월이라 해서 아주 유명하신 또 칼럼을 쓰신 우리 자유우파 농객 어르신입니다. 이 또 사건을 따져 보니까, 파고들어 보니까, 이 여성 보좌관, 내 남편 또 구 통진당, 또 그 후신격 민중당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 2018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방선거 출마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간첩 사건이 이제 6건이 있는데, 이거 전부 민변에서 시간 끌기 재판을 이거 지금 보고 있고, 이 간첩 사건 변호인들이 40명 가운데 30명이 거의 민변 소속이라 그래요.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도 한번 소탕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되거나 활동한 사람들은요, 한번 유죄를 받고 나도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이 기소된 이 사람을 보면은 남편이죠.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 인물로 위장해서 국내로 잔입한 북한 공작원과 접선 간첩 활동 사건. 그 다음에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1심의 간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 사건들이 많은데, 이거를 좌파 언론들이 쉬쉬쉬, 그 다음에 좌파 정권에서 공개를 잘 안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뭐 대권을 꿈꾸는 놈들도,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이 요즘 간첩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 셌잖아요. 응? 그나마 이렇게 이제 간첩을 우리 이제 국정원이나 이제 공안 검사들이 진짜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게요, 이 간첩이라는 게 되게 찾기 힘듭니다. 증거를 찾기 힘들어요. 엄밀하게 하니까. 엄밀하게. 그러니까 이 증거가 참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판사가 빨갱이 판사나 좌파 판사면은 이걸 뭐 기소를 안 하거나 무혐의 처리하거나 풀어줍니다. 되게 힘들고, 또 민변이 앞장서서 변론을 하면서 이 재판을 금방 끝내야 되는데 뭐 질질 끄는 거예요, 무한정. 그래서 좌파 정권이 출범할 때 기다렸다가 좌파 정권이 출범하면 또 슬그머니 삼배 바지 뭐 빵구 새는 것처럼 지도 새도 모르게 허물허물 빠져가지고 유야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국가 공안 기능, 이 간첩을 잡는 국정원이나 군의 기무사, 또 검찰의 공안 검사 등은 정치권이나 그 어떤 간섭을 받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판단에는, 뭐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철저히 분리하겠어요. 분리해서 그 어떤 권력이라도 이 공안 기능은 살려야 된다, 정보기관은.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정권 바뀌면요, 그 국정원까지 압수수색해서 정보 다 다 엎어버리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습니다. 응? 김대중이 때는 더 했고요. 국정원을 뭐 완전히 작살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안보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버티는 것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그나마 있기 때문에 지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만, 대한민국 똑같을 거라 봅니다. 이걸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거고요. 제가 볼 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봤던 사람 중에, 친했던 사람 중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막 싸우던 사람들이 애국자인지 알았더니 지금 좌파들과 함께 또 싸우고 있어요. 또 뭐 막 애국자 행세하고 막 방송하고 막 하던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러시아 편을 들어. 이건 전부 위장 우파들이에요. 그 사람 애국세 우파 아닙니다.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뭐 욕 잘하고 빨갱이 뭐 욕 잘하고 뭐 하는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년, 20년 이상, 제가 볼 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7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20년 이상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그 업적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그걸 학습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야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나올 걸로 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